네, 1월 5일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안 켜고 브라우저를 한번 켜볼게요. 같은 파일이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소개할 내용은요, 비교적 가벼운 내용이에요. 상자 그림인데요. 이미 상자 그림이 뭘 하는 건지는 데이터 정제에서 우리가 사분위수라는 개념을 보면서 이미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상자 그림은 일단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데이터의 분포 형태, 퍼짐 정도, 그리고 이상치 여부 같은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표시하는 그래프고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그룹 간에 비교하는 데도 유용해요. 데이터 분포를 비교할 때. 자, 이게 보통 이제 상자 그림에 대한 구성인데요. 상자 그림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데이터의 가장 일반적인 분포를 네모 상자로 표시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아랫면을 1/4분위수,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해서 이제 25% 되는 지점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요선을 2/4분위수 내지는 중앙값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중앙값 말고 중위수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윗면을 3/4분위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자 바깥에 표시되어 있는 요 선들이 극단치 경계예요. 이 극단치 경계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 사분위수, 데이터 정제하는 과정에서 살펴봤었죠. 이 극단치 경계면을 벗어난 데이터가 있을 때는 이렇게 그 마커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요. 얘네들이 극단치입니다. 위쪽에 표시될 수도 있고 아래쪽에 표시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극단치 경계면이 되게 낮게 있거나 3/4분위수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거고요. 그러면은 요 선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여기가 데이터가 75% 되는 지점이니까 여기가 의미하는 게 75에서 100% 사이. 그러니까 상위 25%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 아래선은 하위 25% 구간인 거죠. 자, 이게 이제 상자 그림을 구성하는 기본 구조예요. 상자 그림 그리는 방법은 뭐 이미 앞에서 한번 봤었으니까 요 예제는 쉽게 갈 거예요. 자, 필요한 데이터들, 필요한 패키지들 참조했고요. 뭐 특별히 추가된 거 없고,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폴.xlsx라고 하는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는 이제 조사 대상 40명을 기준으로 40명을 대상으로 성별, 결혼 상태, 나이, 최종 학력, 월 수입을 조사한 가상의 데이터예요. 자, 데이터가 쭉 이렇게 있고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상자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서 상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변수는 뭐뭐예요? 나이하고 월 수입 두 가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연속형 변수, 수치형. 성별이나 결혼 상태, 최종 학력은 명목형이죠. 카테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상자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수치형 데이터, 즉 연속형 데이터만 상자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명목형 데이터는 변수 값이 종류별로 몇 개씩 있느냐를 표시해야 되죠. 막대 그림으로 그린다라고 하면은 남자, 여자 에서 만약에 남자가 20명이 있고 여자가 20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거나 이렇게 표시를 해야겠죠. 결혼 상태 최종 학력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이 막대 그래프의 이름을 빈도 그래프라고 표현해요.
집단별로 빈도수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프 폰트 초기화했고요. 자, 특정 컬럼에 대해서 상자 그림을 그려보죠. 피규어로 그래프 초기화하고 plt.boxplot 함수에다가 내가 그리고 싶은 데이터를 통째로 던져주시면 돼요. 그리드, 쇼, 클로즈까지 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X축 좌표값이 지금 1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변수인지 알아보기 힘드니까 여기에 xtix로 변수 이름을 덧대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옵션을 좀 더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만 표시해도 이게 이상치다라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이상치를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 심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쓸 수 있어요. 이게 심볼 줄여놓은 말 같은데 두 글자로 구성돼요, 파라미터가. 그래서 첫 번째 글자는 포인터 색상, 두 번째 글자는 포인터 모양이에요. 색상은 이렇게 한 글자로 표현을 하고요. 모양은 S, 별, 그 다음에 위쪽,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위쪽 꺽쇠, 그 다음에 알파벳 O는 1이에요, 기본값. 그러니까 이거 심이라는 파라미터에 이렇게 표시하면은 삼각형, 그 다음에 빨강색이 되는 거죠. 근데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첫 번째 글자는 색상이고 두 번째 글자는 모양이라고 했는데 뭐 순서는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이상치 포인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tix. x축 좌표가 1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x축 좌표 1에다가 월수입이라는 글자를 갖다 넣어라 라고 처리를 한 거죠. 그럼 그렸을 때 이렇게 월수입이 나오는 거죠. 이론적인 책에서는 이 상자 그림을 때때로 가로로 배치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상자 그림을 가로로 배치할 때는 이제 벌트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0을 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가로로 배치가 되는 거고요. 기본값은 1이에요. 그러면은 상자 그림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면은 아까는 xtix에다가 변수 이름을 썼는데 이번엔 ytix를 써야겠죠. 그래서 ytix 좌표 1에다가 월수입이라고 넣어라가 되는 거죠. 큰 의미 없어요. 근데 가로로 하나 세로로 하나. 자, 상자 그림을 2개 이상 표시할 때는 표시하고자 하는 변수를 리스트로 묶어요. 박스 플롯에 리스트 괄호 들어갑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나이, 두 번째 데이터는 월수입이에요. 그러면 얘가 좌표값 1이고 얘가 2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의 그 그래프에 박스 플롯을 동시에 여러 개를 그리면요. 두 변수 간의 범위 차이가 크면 범위가 큰 거한테 이제 기준이 맞춰지기 때문에 범위가 작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알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월수입은 지금 50에서 350 사이잖아요. 나이가 이 범위일 리가 없겠죠. 나이는 기껏해야 뭐 한 20에서 50 사이거든요. 50부터 350짜리 데이터랑 20에서 50 사이 데이터를 같이 표기하면 이렇게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얘는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나이에 대해서는 데이터 범위를 살펴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응?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하려고. 그래서 요 맷플롯 LIB 맨 마지막에 우리가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 기능을 배워요. 이게 한꺼번에 그래프를 2개 이상 표기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거 Y축이 여기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서브 플롯에 속해요. 그래서 서브 플롯이라는 걸 사용하면은 데이터의 이 범위를 서로 고유하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구별이 좀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면은 얘네 2개를 표준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표준화가 더 정석이에요. 표준화하면 데이터 범위가 똑같아지잖아. 자,
읽으시고 가볍죠? 자, 한 20분 정도 실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55분이고요. 10시 20분까지 마무리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0시 반에 봅시다.